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마부흥TV입니다. 오늘은 재개발구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때 어떠한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전시 서구 도마변동 재개발 지역 일대에 조합 인가가 난 지역들이 많아 같이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마변동 4구역은 지난해 12월 31일 날 조합 인가가 났고, 그리고 올해 들어 3월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초 입찰 마감 후 조합원 총회에서 이제 투표로 시공사가 상반기 안으로 선정이 될 듯 합니다. 도마변동 5구역은 올해 2022년 1월 24일 날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대의원회 모임을 통해서 도마변동 4구역과 마찬가지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 후에 상반기 전후로 시공사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도마 13구역도 3월 4일 날 조합 인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사업지역에서 조합 설립이 나게 되면 물건을 가지고 있던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시점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생기는데요. 그 조합원이 된다는 의미는 조합 총회에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이 된 후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어떠한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조합원이 된다고 반드시 재개발 입주권을 가지게 되는 점은 아니란 점을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과소필지를 매수하는 경우인데요. 현재 대전은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수를 하게 되면 조합원의 지위는 승계하더라도 추후 현금 청산이 되고 입주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자가 다물권자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도시정비법 39조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지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을 보려면 포털에다가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입력을 이제 하시고,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면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중앙 부분의 검색란에 도시 및 주거 정비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왼쪽 부분에 도정법, 도시환경정비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 39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보시게 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에게 속할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세대라 하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인데요. 대표자 1인에게만 역시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2항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물권자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보시면 1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이후에 매수를 함으로써 여러 명이 소유를 하게 되면 그 대표 1인에게만 지위를 부여한다라고 역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
분명히 밝혀두고 있기를 다물권자로부터 매수를 한 사람은 추후에 입주권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가 불확실하게 됩니다. 가령 A씨가 4채 중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를 매도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한 B씨는 조합원 대표이자 지위가 불확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조합원의 대표 지위가 불확실하게 되므로 향후 입주권이 확보가 마찬가지로 불확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의 기본 취지는 한 명의 조합원에게 한 개의 분양권을 줌으로써 형평성을 기하고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게 현 도정법상의 기본 취지이며 법제처의 해석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서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 다물권자에게도 다물권자로부터 매수한 사람도 입주권을 줘야 한다는 광주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또 부산 고등법원에서는 기존 도정법의 취지대로 다물권자로부터 매수한 자에게는 입주권을 줄 수 없다는 서로 상반된 판결을 내려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아서 이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재개발 지역에서 매수를 할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가 해당 구역에 또 다른 복수의 물건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다물권자로부터 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요, 재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 세대수에서 조합원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즉 조합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조합원의 수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게 되면 해당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저하되고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변동 재개발 구역에서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4구역, 5구역, 13구역을 보더라도 모두 일반 조합원 수 대비 전체 분양 세대수가 3배수 이상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가 3배수 이상 나오게 되면 사업성이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에다가 특약사항에 매도자가 다물권자가 아니며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어 매수자가 추후 분양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손해가 발생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명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시점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경우 매수자분은 잔금을 치르고 나서 조합 사무실에 방문을 하여 본인이 새로운 소유자이고 향후 이제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게 되니 이후에 조합원 사업 진행이 되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본인에게 우편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를 빠뜨려서 조합에서 중요한 고지사항이 기존 매도인에게만 계속 우편물로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의 기준 시점이 이제 조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작년 2021년 6월에 발의가 되었지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재개발은 현 도정법 상으로는 현재 토가지역에서는 관처인가 이후,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는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안됩니다.
이를 재개발은 구역 지정이 난 시점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통과된 시점 이후로 앞당겨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들을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을 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게 현재 발의된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다만 이를 소급을 해서 적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향후에 부동산 정책과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지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 설립이 된 이후 거래를 할 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